네, 2025년 새해 들어 이틀째인 오늘 국회도 시무식을 열고 또 국가애도 기간인 점을 감안해서 차분하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비상대기령을 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최상목 대행이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격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새해 들어서 오늘 이틀째고 엊그제 화요일이었죠. 예, 최상목 대행이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의 선택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 한덕수 전 권한 대행의 그 사례도 봐왔고, 그래서 대행을 맡는 입장에서는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뭐 3명 중에서 2명 임명한다. 이런 것도 저는 조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종의 뭐 절충점일까요? 그런데 법의 해석에 혼란이 있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 무슨 절충이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3명을 임명하려면 다 임명하던가 아니면 대행으로서 이것은 처분적 그리고 창설적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 차원에서 임명할 수 없다. 그런 기존의 어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그런 의견을 따르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어떤 국회 추천권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권자지만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3명을 불러서 면접을 하던가 그런 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동안에 보면 이제 그 기염 사태 이후에 3명 국회목 추천 3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놓고 계속 이제 여당에서는 뭐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하라는 것이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까지 다 표결 처리한 상황이니까 3명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뭐 답을 찾은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여야간은 줄타기하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당에서도 뭐 어느 정도 좀 여당을 편드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저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본인이 저렇게 중간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행동을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행동을 하다 보면 제대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3명이 다 국회가 합의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본인과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이렇게 추천하기로 해서 추천도 했고요. 그걸 인사청문회 하고 본회의 통과해서 그렇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추천을 국회가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국회의 그런 추천을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올라온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2사람은 되고 1사람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셋 다 안 되고 되면 다 되는 거지. 어떻게 2명은 되고 1명은 안 되는 겁니까?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빨리 나머지 1명도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여야 모두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 특히 그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제 국립현충원 참배에서 정진석 실장하고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귓속말 나누는 장면,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사의 표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뭐 오늘은 이제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성 집단 사의를 표한 걸로 보이고,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최대 행위의 맞설 용기로 왜 윤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오판을 막지 못했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국무회의 그제 열렸던 국무회의 오후 4시 반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도 쭉 최대 행위 이제 앞에 그 특검법, 나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안건은 아닌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국무위원들의 어떤 고성 요구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것 뭐 사의 표명한 것보다도. 예. 지금 최 권한대행의 이런 여러 가지 직무 태도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 이분들이 사의 표명한 것은 이렇게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법적인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는 권한대행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국무회의 때 계엄 선포 전 예. 지금 최 권한대행은 그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상당한 국무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전심의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반대를 했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이것은 옳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앞과 뒤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비서관들이라든가 수석비서관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런 최권한대행과 앞으로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도저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 내포된 것은 사퇴하라. 권한대행을 사퇴하라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네. 사퇴하라. 뭐 네.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그렇고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들도 일각에서는 또 옹호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옹호하는 발언도 있지만 예, 그것은 유인춘 소수라고.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또 옹호하는 그런 발언도 네, 있었다고요. 소수라고 하기 때문에 네. 소수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부수를 한다고 하면은 네.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심의기관이지만 상당히 이것은 비중이 있는 회의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본인이 권한대행이라고 그냥 밀어붙인 것은 이런 것은 어떤 자격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안건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제2요구권은 이제 안건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이렇게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의 어떤 반응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월권이죠, 월권. 예. 국무위원들이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왜 고성을 지르는 거죠? 아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걸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상의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국무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체? 국무위원들은 제2요구권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뭐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고 권한대행이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고성 요구하고 그걸 뭐 항의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러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을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당신 하나 똑같은 장관인데 왜 당신 맘대로 해?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한대행이 행하는 그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 맞지 않고요. 의견을 물었을 때 거기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고성 요구하고 이런 얘기했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혼자 고유 권한으로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제2요구권도 저는 최상목 대행이 그거 행사한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거는 행사하는 고유 권한이잖아요. 예. 물론 국무회의에서 그건 논의할 수 있고 건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이나 실장급들 수석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거 항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탄핵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대체? 아니,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거예요. 아니, 계엄 선포되고 나서 문제될 때는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체? 네.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지만요. 예. 본인들 생각할 때 그럼 계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런 태도 보이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도 입건돼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국무위원들 지난번에 물론
국무회의를 한 건 아니지만 간담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연관된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태도가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태도로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회의 때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사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2명을 임명한 것은 예. 국정 안정을 통해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 사회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에 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 바로 국정 안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서 이제 이게 임명 동의안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까지 다 해서 이제 보낸 거 아닙니까, 3명. 그 중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선별적 임명 한 데 대해서 현재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일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도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요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시점을 볼 것 같고. 근데 이제 최대형이 가급적이면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타협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재결로 바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제3자 특검 과거에도 예. 한동훈 전 대표 있을 때 그런 얘기도 이제 했지만 여당과 야당의 대화의 모습,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의 모습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는 그런 정치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것이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까지도 대화 타협이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위기를 두고 이 위기 뒤에는 바로 이제 또 다른 어떤 국면이 조기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삿바싸움이고 예. 특검 같은 경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양보할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주자로 이재명 대표를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측면을 고려한 특검이 이 특검법에 들어가 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제의를 통해서 가결되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서 다시 폐기되든지 그런 두 가지 양당 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전국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절충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제2요구권은 발동이 됐으니까 제의를 해야죠. 네. 뭐 제의를 해달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국회로? 네. 당연히 이거는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다시 뭐 통과가 될지 아니면 이제 부결돼 가지고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다시 또 발의를 할 겁니다. 네. 뭐 통과될 때까지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예. 내란 특검에 기본적으로 지금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책임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냐면 특검 계엄이 해제되는 결의안에 참여도 안 했고 투표도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그 관련된 국정 농단 관련된 특검도 야당만 추천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드루킹 특검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야당만 추천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 국회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특검 임명해서 했고요. 그 특검 중에 한 명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고요. 그렇게 다 했는데 무슨 내란 특검 관련해서 여당이 추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합의 내용입니까? 최상목 대행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그런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그 특검이 제대로 된 특검이 되겠습니까 대체?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권한쟁의 심판은 왜 그러냐면 예. 이게 그 기관 간의 권한이 충돌할 때 이거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예.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서 추천해서 통과시킨 그 후보들에 대해서 2명은 하고 1명은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네. 이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넘겨서 예. 헌재에서 만약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최상목 대행은 반드시 임명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기관과의 권한에 대해서 침해가 들어온 거니까 예. 침해됐다고 만약에 헌재가 밝히게 되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임명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을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검 추천 방식은 야권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상이 좀 많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특검의 대상도 대해서 수사 대상이 지금 뭐 내라는 이제 뭐 14가지 김건희 여사는 15가지 이렇게 좀 많다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특검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야가 예를 들면 특검의 내용에서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히 내란 특검은 여당이 추천하는 것은 반대하고요. 당연히 야당 측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연관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공정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율이 가능하지만 특검을 추천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아마 협상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영장이 시한이 월요일까지죠. 6일까지로 돼 있어서 아마 역산하면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이제 집행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이 집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직접 서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극우 동원령이다. 하면서 비상 대기령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체포영장 집행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의 저런 반응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떤 문서를 해석할 때 있는 그대로 근본적인 1차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지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목사님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저런 워딩을 어제 관저 앞에 시위하는 뭐 여러 지지층한테 보낸 것은 그 지지층한테 보낸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뭐 나를 도와서 이것을 총 걸게 해라, 단합해라. 그런 것을 뭐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추운 날씨에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거기에 현장에 와서 그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헌재 재판까지 기다려라. 이런 어떤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지층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그것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내란은 수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조본이라는 그래서 경찰을 약간 끼워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주체는 공수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공수처가 이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까? 검경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면 편할 걸.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서 해서 나중에 검찰에 와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이 그리고 이제 서부 지방법원으로 관할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것이 위법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나와서 그렇게 추운 밤에 몇 날 며칠을 하고 있으니까 미안하고 고맙다. 그런 취지로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법적 논란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뭐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그 관저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저 글도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분이 자기와 관련해서 지금 법의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면 당당하게 나와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장이 나왔어요.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입니다. 그게 정당이 발부한 게 아니고요. 그럼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본인도 검찰에 있으면서 여러 번 뭐 영장 청구했을 거고 나올 때마다 그거 집행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하고 이게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아니 법원이 낸 영장에서 불법이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뭐 격려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주권 찬탈 세력, 반국가 세력이 준동을 하고 있다고.
어디가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움을 이렇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충동을 시켜가지고 더 막 격렬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국가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이에요. 법률가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다면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하잖아요. 법대로 하라며요. 네. 법대로 하는 대로 지키면 돼요. 왜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영장 나왔으니까 가서 조사 받으시고 또 구속영장 나오면 구속도 되시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힘과 어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 상황 연초에 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